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지도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 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임대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기금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7조 운영 총칙의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으로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도에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수혜농가가 많은 지역농협 등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영농철 원활한 농작업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37억 4,065만 7천 원과 2025년도 수입 계획액 5억 4,213만 5천 원을 합한 42억 8,279만 2천 원이고 2025년도 기금 조성액 중 지출액 7억 원을 운용하여 잔액으로 35억 8,279만 2천 원을 2025년도 말 조성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임대농기계 임대료 및 예금이자 수입 등 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통해 조성하며 농경지 재배 면적이 많은 농협에 지원하고 임대사업자가 선호하는 기종을 지역 농협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을 바탕으로 수입 계획 대 지출 계획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친환경기술과에서 농업지도과로 조직 개편 과정에서 회계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자금 수지 총괄, 지출 계획, 예치금 항목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액이 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7억 4,065만 7천 원, 이자 수입 8,928만 2천 원, 기타 수입, 임대료 수입으로 4억 5,285만 3천 원을 합한 42억 8,279만 2천 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5년도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과 예치금 35억 8,279만 2천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은 자산 취득비로서 내구 연수 경과된 농기계 대체 구입과 농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40쪽부터 143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2001년도에 기금이 조성된 겁니까, 시작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23년 만에 40억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도 많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네. 그 임대소득이 많아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자는 8,900원이 안 되는데 그 앞으로 이제 계속 확장될 거 아닙니까? 아까 7억짜리도 고가로 이제 구매하실 예정이신데 이제 7억이면은 저희가 이제 한 7군데, 8군데 정도 농협을 대상으로다가 저희가 경년제로다가 농협으로부터 이제 사업 저희가 배정을 해드리면은 그쪽에서 저희가 이 장기 임대 사업은 아시겠지만은 저기 단기 임대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좀 밭작업용이 아니라 수도장용으로다가 이항기나 콤바인 같은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배부를 해드리면은 그쪽에서 대행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냥 기금인데 예산하고 같이 그냥 묶어서 좀 할까요? 그럼 하나만 따로 할까요?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유상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그 요번에 농기계를 7억 원어치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 네. 이것도 대형 농기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콤바인이나 이항기가 아마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기계를 하나 사면 이렇게 임대 사업으로 얻는 소득이 그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높나요, 적은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단순하게 진짜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고요. 그 콤바인이나 이항기를 지역 농협에다가 저희가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영세농이라든지 주변에 계신 농가분들 대행 작업을 그 기계를 활용을 해서 대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좀 해소하는 문제가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임대료 수입이 4억 5천이나 돼서 이게 이제 뭐 어려운 사정을 감안을 하면 네. 농업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임대료를 좀 이게 어떤가요? 그 적정 어떤 수준이 있는 건가요? 예, 요것도 저희가 그 조례라든지 규칙에 정해져 있는 그 임대료 편성 그 조건표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해서 그 농협과 같이 저희가 계약서를 쓰면서 임대료 부과를 하고 납부를 받습니다. 그게 매년 뭐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달라지질 않습니다. 규칙에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규칙에 있는데 그 해당 연도 그 감가상각을 다 계산을 해서 매년 조금씩 차감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도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지도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6,723만 6천 원 감액된 48억 5,63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1쪽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농업인에게 양질의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5,3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4쪽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안성 농업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농업기술지 발송 등 교육장 유지 관리를 위해 사업비 2,2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6쪽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상담소 주관으로 지역 영농 문제 해결과 지역특화 품목 발굴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9쪽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1쪽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특화 작목 육성을 위하여 교육 및 컨설팅 추진, 지역 특화 작목 실증 시험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심의회 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7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안성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0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녹색농업대학,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제철 농산물 활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추진고자 사업비 1억 1,3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3쪽 사회지회 육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5쪽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 대행,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산. 설명서 477조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입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활동,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금 1억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9조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안성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1조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학과와 농업자원 활용 학과를 운영하고자 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3조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및 품목별 핵심 기술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정예 농업인을 양성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5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초기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 사업비 12억 9,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7조 4H 육성 지원입니다. 4H 회원에 대한 선진 영농 기술 등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및 시범 사업을 통해 미래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9조 품목 농업인 연구의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과제 교육 및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조 농업기술 평생 교육입니다. 농업 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등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3조 청년 농업인 희망 씨앗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농 경험 및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농업인의 성장 단계를 진입기와 정착기로 세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영농 정착 및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6조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계열 대학생들에게 농창업 진로 교육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8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현장 실습 교육과 전문지도 연구의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0조 농촌 지도자 회원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2조 생활개선의 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생활개선의 역량 강화 교육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4조 생활개선의 생활정보지 지원입니다.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6조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운영 물품 구입, 시설 개선, 신규 장비 및 노후 대체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사업비 7억 8,7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0조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인 대상 농기계 취급 조작, 자가정비, 수리기술 교육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2조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교육용 장비를 구입하는 국비 사업으로 자율주행 장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4조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소형 트랙터, 보행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6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일관 농기계 장기 임대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8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4,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0조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영농 부산물 파쇄를 통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자원 순환 실천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2조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 및 새로운 판로 채널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46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4쪽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농해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880만 6천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7쪽 농촌 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입니다. 사업비 4,80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9쪽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사업장, 마케팅 영상 제작 등을 위해 사업비 5,60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1쪽 농작업 재해 예방입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교육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5,60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3쪽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농업인 농약 안전관리 시범 사업과 농작업 안전 편의 장비 보급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6,20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5쪽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7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사업비 1,30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9쪽 치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의 치유적 가치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2쪽 도시 치유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 텃밭 2개소 운영을 위해 사업비 1억 6,082만 1,000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5쪽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중소농 농업경영 혁신 전략 교육 및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8,80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9쪽 농촌 치유 농장 육성입니다. 사업비 4,80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1쪽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입니다. 중소농업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운영비 1,372만 5천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3쪽 독거 어르신 복지관리 실천입니다. 사회적 약자 연계의 원예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3,19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5쪽 치유농업시설 품질 인증 지원입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7쪽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지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3,828만 8천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지도과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528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근배 의원님. 아까 기금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42억 8천만 원이네. 45억이 아니라 죄송하고요. 저 안성 살아보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479페이지. 이게 어떤 식으로 살아보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정이 어떻습니까? 47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 민박 사업도 동시에 하거든요. 또 체험마을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479페이지라고 하셨나요? 네. 아닌가? 네, 균흥교촌에 있습니다. 그 안쪽에 뒤쪽 480페이지 보시면 네, 예. 2,500만 원 해갖고서 이게 어떤 행사인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안성에서 살아보기라고 해가지고 그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네. 다음에 그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청년 농업인 교육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 저희가 그 미리네라든지 아니면은 선비마을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저희 안성 쪽에서 살아보시고 나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의 체험마을하고 똑같네요. 5개소가? 조금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그럼 연계가 가능합니까? 사업이? 연계가 가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습니까? 연계는? 예, 예. 혹시 농촌 민박 사업도 하시는데 그것도 연계가 또 안 됩니까?
그래야 살아보는 거 아닙니까? 한번 1박을 하셔야지. 이제 근데 이제 세금 개선서 같은 것도 발행이 좀 돼야 되는 부분만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저희 이쪽 사업도 그렇게 그죠. 민박 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왕 오시는 김에 1박을 하시면 더 살아보기가 더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임대농업 배달 서비스가 지금 그 700회 지원 예정이신 거죠, 내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는 일단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거네요. 그러면 그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도 다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 다 그건 임대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 위탁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임대 운송만 해주는 업체를 따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오시면은 저희가 연계를 해드려가지고 저희가 운송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비용을 그럼 지원해드리는 그 사업입니다.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그 농업인이 거기서 직접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배달해드리면? 예, 그 사전에 농업인분들한테 저희가 그래서 교육도 농기계 교육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그 분출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동 방법에 대해서 다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임대를 실시합니다. 혹시 뭐 예를 들어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소에서 지원 나갑니까? 운전도?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운전을 해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운행 요원을 대기조로 다 편성이 되어 있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운전을 못할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소에서 어떤 준비된 요원이 가서 운전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다가는 저희 임대사업소에 있는 요원들은 임대사업소 내에서 정비하고 분출하고 하는 업무만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상담소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시절에 일부 농가가 임대를 해 갔다가 작동 방법을 충분히 알려드렸는데 현장에서 좀 그게 여의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작동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까지만 해드렸습니다. 실제 그 밭을 갈고 로터리 하시는 거는 농업인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은 해드리는 건 없고 임기응변으로다가 응급복구는 저희가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장될 건데 그럼 일단 목표는 일단 운행을 안 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소 직원분들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고 저희가 며칠 전에 타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온 부분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전국에 농작업 대행을 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일부 몇 군데가 있지만 그쪽도 그 농업인분들의 민원이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농업인 그 이용률이 이제 30%가 이제 목표지 않습니까? 농업인 전체 그렇습니다. 30%. 네.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소의 수익도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죠.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임대소득이 지금 거의 4억 5천이 넘어가는데 농가분들이 돈을 이제 농기를 못 사니까 고가니까요. 돈을 들여서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농기를 사시고 그래서 반복 순환적이지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농진청 결과도 지금 되게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 좋다 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사업으로 볼 거란 말이죠. 아까 그 산모 같이 연달아서 말씀드리면 그 출산 예정인 분도 이제 농가 도우미를 이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0일 정도 받는데 네. 이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농업인들이 아픈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조치할 건가가 이제 궁금할 때 혹시 이런 출산 말고라도 즉각적으로 아픈 분들이나 병에서 또 질병에서 못하는 분들을 투입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업에 연관이 안 됩니까? 예, 저희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추진되고 있는 바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보건 쪽에 관련된 거는 좀 이제 보건소 쪽에 관련된 쪽의 사업이 좀 더 발굴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병이 아니라 이제 그 출산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할 수 있고. 네. 근데 농가분들 특히 이제 그 부인 쪽이 되겠죠. 그분들이 갑자기 아플 경우에 같이 해야 될 이제 농업 그 사업인데 거기서 이제 한 배우자가 아플 때는 혹시 임대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질병도 포함시켜 갖고 혹시 그 지원하게 되면 뭐 농업인들은 되게 신뢰가 좋겠죠 앞으로. 임대사업소에 대한 또 이미지도 되게 좋아질 것 같고 해서 제가 추가 요청드린 거거든요. 예, 좋으신 안인 거 저희가 잘
좀 검토해보고 앞으로 좋은 아이템으로다가 예. 가지고 있다가 예,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지원 도비가 요번에 새로 내려와서 담은 게 있고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한 4개 상담소에서 각각 사업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술을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거 하면서 농민분들에게 교육적으로 알려주는 차원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개발되는 쪽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다가는 저희가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연구사업 쪽에서 개발되어 있는 논문도 나와 있고 한 것들이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실제 그 시범 사업으로다가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화하는 거는 극히 좀 일부거든요. 근데 이제 농업인분들이 현장에서 하다 보면 상담소장님들이 그 진흥청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한번 농가랑 같이 해보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를 저희 기술상담소 쪽에서 적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먼저 실증 연구라고 해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개인이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 예. 네, 실증한다는 차원에서 그 농촌 지도소에서 기술 상담소에서 해주신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이상 기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과제를 좀 발굴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기술 상담소 쪽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그 실제 농촌에서 일어나는 농업인 분들의 그 궁금증 아니면은 농가분들이 원하는 쪽을 하다 보면은 그 과거의 쪽 사업보다는 지금 이제 현재 맞춰야 되는데 현재는 이상 기후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그 농작업 방법이라든지 품목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다 기후 변화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범 사업 할 때 농민분들이 계속 동참해서 뭐 같이 하고 이러시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상담소에서 이게 계속 사업이 요청이 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여기 참여하는 분들 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없죠? 기본적으로는 조금씩은 하시는데 저희가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 결과 보고를 작성을 합니다. 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한 곳이 있는데 좋아라 하시고 저희가 그걸 다시 그 지역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그 장목반이라든지 농협에 계신 농가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그걸 자기 영농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벼도 과잉 생산되는 상황이고 기후도 이상하고 해서 이 농민들하고 밀착하셔서 그 니즈를 잘 파악하셔서 중점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물들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480페이지 아까 안성에서 살아보기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 수당이 있고 채용객 지원이 있는데 이게 1인당 며칠 살아보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팀장님 대답하셔도 돼요. 저희가 요거를 했을 당시에 그 청년 농부 사관학교 학생들하고 네. 귀농기촌 희망자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9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청년 농부 사관학교 학생들은 93명이었고 귀농기촌 희망자는 14명이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다가 숙박비는 한 5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네. 체험비는 2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한 달 이상 저기 그 귀농기촌 오신 희망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한 달 이상씩 계셨고요. 청년 농부 사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네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 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 체험이라 그러면 어떤 체험을 하는 농업 관련된 체험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안성에 체험 농장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제 그쪽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은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그 원예 체험도 하시고요, 목공 체험도 하시고 등등 안성에서 하는 체험거리들을 찾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어쨌든 24년 109명 정도면 예년보다 많아진 거죠. 아니 거의 그냥 동등한 수준 정도 아, 될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게 그냥 그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숙식이 이제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돼도 그 생활비 자체를 또 따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귀촌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력이 필요한 그 농가에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게 하고 최저임금을 받아도 그거 갖고 농촌에서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집이 제공이 되면. 그리고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개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사업을 농촌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한 달 살아보면서 이렇게 농촌을 경험하고 싶은 수요를 좀 당기고 이래서 그런 개념을 좀 접합시켜서 사업을 하나 새로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건의를 드려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잘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영농 부산물 처리 지원 520페이지인데요. 이게 올해 205건이었는데 내년 800건은 목표로 하고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800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한 500건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예, 넘어가고 있고 저희가 기존에는 그 콩대, 깨대, 고추대 정도로만 해서 밭작물로다가만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올해까지도 상반기 저기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일부 저희 안성에는 과수 농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과나 배 농가는 화상병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고 대신 포도 농가 같은 경우에 잔가지를 저희가 요 사업에 같이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800건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쇄한 거는 그 밭에다 그냥 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에서 그 영상 제작하는데 5천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유튜브로 송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유튜브 홍보 영상 만들 계획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어느 채널에서 이거를 송출을 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 농어키슨 자체 채널 보배 맞춤 TV라는 게 있고요. 보배 맞춤 TV요. 네, 예. 네. 그리고 일반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홍보 영상을 한 12농가에 24건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유튜버 그 채널이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또 채널명이 있습니다. 그 우리 안성에서 만든 건 아닌 거죠? 보배. 보배 맞춤 TV는 저희 안성시 농어키센터 자체 아, 채널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튜버 중에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한 2농가가 영상도 게재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조회수 얼마나 되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굳이 안성 그 유튜브 이거 결국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채널에 올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안성에도 채널이 있고 한데 꼭 이런 쪽으로만 저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이 지금 그 보시는 쪽으로다가 더 채널을 좀 다변화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 영상만 만들어 놓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540페이지에 반려식물 문화확산 지원 사업이 이게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게 아파트 가서 그거 프로그램 진행하던 사업 아닌가요? 예, 그 찾아가는 도시 농업 프로그램이 아파트 갔던 거고요. 반려식물 문화 요것도 저희가 아파트 가가지고 화분 분갈이 같은 거 해드리고 일부 병해충 좀 이렇게 약도 처리해드리고 했던 사업인데 얘가 이제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는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좀 배정을 못 받고 대신 다른 쪽으로다가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 하고 네네. 다음에 관내 기관 연계 도시농업 프로그램 뭐 이런 쪽으로다가 좀 새롭게 다시 받은 바가 있어서 저희가 요 원예 치유 활동은 계속 좀 더 다양하게 그 하도록 아파트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된다는 말씀. 그렇게 아파트 찾아가는 건 없지만은 아 그래요? 저희가 대신 이제 그 복지기관 쪽으로다가 아, 그쪽을 찾아가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543페이지에 공공텃밭 조성 기반공사 5천만 원 있는데 이거 뭐 새로 또 조성하는 건가요? 공공텃밭? 아닙니다. 올해 다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5천만 원 잡혀 있는 건 뭔가요? 그러면 5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산출 내역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유지 보수하기 위한 시설 유지 보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비에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팀장님 그 텃밭을 운영을 하면 그 구획을 세 평씩 구획을 534개씩 거기다가 퇴비 뿌리고 구획을 정비하는데 그런 예산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데 야자 매트 같은 걸 깔고 그 좀 약간 뭐 배수 안 되는 배수 공사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그 공공텃밭이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두 군데가? 네, 저희가 공도 같은 경우가 2,300평 정도 되고요. 다음에 안성맞춤 랜드 내에 있는 것이 한 2,2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구자 수로는 한 589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치유농장 육성이라고 549페이지 있는데요. 이건 어디 농장을 만드는 건가요? 이 내용이 뭘까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저희 안성에 체험 농장들이 좀 많이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험 농장들이 그 체험 농장에서 조금 더 한번 좀 차원 좀 달리 해가지고 치유 농장까지 이제 확산을 하는 사업으로다가 그 체험 농장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치유 농장으로다가 조금 더 영역을 좀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년도에도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체험 농장을 원래 치유 농장으로. 치유 농장으로 아예 바꾸는 건가요? 예, 치유 농장까지 할 수 있게끔 체험 농장은 여러 농가들이 다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하시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치유 농장은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체험 농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노하우가 쌓이면서 치유 농장까지 좀 확산을 해가지고 영역을 좀 더 확대하시는 거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6천만 원의 80%니까 4,800만 원은 주로 어떤 비용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음에 컨설팅을 좀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조성하는 비용 쪽으로다가 구축하는 쪽에도 투입될 것 같습니다. 교육 기자재 지원까지.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박근배 의원님. 531페이지에 농작업 예방 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작목별 단계에서 위험을 이제 예방하는 건데 혹시 농어촌공사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다 소집해서 교육하십니까? 요거를 저희가 먼저 시범 사업으로다가 작목반 위주로다가 일단은 선정을 하고요. 대신 선정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범 사업으로다가 실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안전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 교육을 지금 농가분들 모셔놓고 저희가 진행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셔서 교육을 해서 이제 전달하는 식으로 하신 거네요. 영상 보시고. 교수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가시면 다른 교육,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소집해서 교육하신 거 말고 이 위험도를 예방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작업은 돼 있습니까? 듣고 가시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이걸 반복적으로 영상도 드리고 또 더 나가서는 방문돼서 예방도 하시고 더 나가서는 전화해서 예방도 하시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시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너무 힘드시겠지만 예,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거 저희가 좀 잘 좀 더 받아들여서 네. 좀 앞으로 좀 그런 쪽에 좀 더 사업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인사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임대사업소 소장님께 지금 다 오신 겁니까? 상담소장, 기술 상담소장님들 네. 예, 다 오셨습니다. 아니요, 사업소장님죠. 임대사업 소장님. 예, 기술 상담소장님입니다. 도농 복합 도시의 특유의 상징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도시와 농촌이 있어야만 이제 임대사업소가 이렇게 농기 임대사업소가 생기는데요. 거기에 지금 좋은 사업을 좀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전국에서 좋은 임대 사업소로 그리고 유명세를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 거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10만 원이 감소한 57억 2,88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63쪽 식량작물 기술 보급입니다. 쌀 품질 분석실 운영과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식량작물 분야 교육을 추진을 위해서 1억 4,292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6쪽 벼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한 인부인 공공운영비 등과 벼 육류상 처리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 8억 4,594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9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1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해 재료비 63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73쪽 전특작 새기술 보급입니다. 논 활용 밭작물 생산체계 구축 시범 사업 1개소 추진을 하고자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76쪽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3개 사업, 원예 특작 분야 2개 사업, 과수 분야 1개 사업, 축산 분야 5개 사업 17개소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억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84쪽 농촌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실증 시험포 운영 장비인 동력 이항기 한 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6쪽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해 8,292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9쪽 원예 특용 작물 기술 보급을 위해 마늘 양파 관찰포 운영 재료비와 이상고온 대응 멜론 재배 시범 사업비로 1,03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2쪽 원예 특용 작물 연구 개발입니다. 고추 다측지 재배 실증 시험을 위한 시험 연구비 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94쪽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입니다. 스마트팜 조성부지 감정평가 비용 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7쪽 원예 새기술 보급입니다. 고온기 채소 재배 환경 개선 기술 시범 사업 1개소 추진을 하고자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99쪽 ICT 융합 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입니다. 시설 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 사업 1개소 추진을 하고자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01쪽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 사업입니다. 양파, 대파, 스마트 육묘 재배 기술 시범 사업 1개소 추진을 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4쪽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장 교육 운영비와 배 국내 육성 우수품종 보급 시범 사업
작물 수분 스트레스 기반 포도 재배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5,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7쪽 과수 종합 관리입니다. 과수 병해충 예찰과 사전 방제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부임 재료비 등 4,3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10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안성시 관내 배사과 재배 면적 710헥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약제 지원을 위해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12쪽 과수 새기술 보급입니다. 다품종 포도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15쪽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을 위한 인부인 공공 운영비 재료비 등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8쪽 농업기술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형 신성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21쪽 환경농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23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 5,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25쪽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위해 1억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28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해 3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31쪽 BM 활성수 생산 플랜트 운영을 위해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33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분소 운영을 위해 사업비 2억 1,4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36쪽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교육 및 평가회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안성지역 국내 육성 동계사료 작물 확대 시범 사업, 친환경 가축 방역 시스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39쪽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입니다. 생략화를 통해 국내 육성 신품종 조사료 확대 보급 시범 사업 1개소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42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해 7,5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5쪽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48쪽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50쪽 친환경 농업 새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 공급 재료비와 친환경 농업 시설 재배 토양 환경 개선 사업 원격 방제 자동화 시스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4쪽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새기술 시범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인부임, 시설 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6쪽 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입니다. 미생물 생산 재료비, 사무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8쪽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입니다. 농가용 육가공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0쪽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과학 영농시설 기반 장비 설치 및 교체를 통하여 지도 기반 조성과 농업인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2쪽 축불제 이행 점검 사항입니다. 토양 분석을 위해 재료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64쪽 기본 경비로 3,3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666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부과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호 기술보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박근배 의원님. 멜론 지금 그 종묘랑 그 지금 테스트베드 준비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굉장히 이상 고온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이 시설 하우스 쪽에 오이 쪽이 상품 비상품과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대체할 만한 거를 장복을 찾다가 그 여름에 이제 고온에 조금 강한 멜론을 심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 베드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은 성과를 좋습니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거를 농가에 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심어보도록 한번 권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심고 언제 출하합니까? 원예 팀장 조범직입니다. 그 멜론이 그 고온성 작물이고 또 고온에 상당히 강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경에 멜론을 심고요. 그 다음에 그 추석이 한 10월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석에 맞춰가지고 수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그 고소득 작목에 속합니다. 먹어보니까 당도도 높일 수 있습니까 혹시? 예, 당도는 당도 같은 경우는 일조량, 일사량만 좋으면 충분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저기 식재 밀도에 따라서도 달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수확하기 약 한 달 전에부터 이제 그 단수를 함으로 해 가지고 당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단수가 중요하겠네요. 예. 제가 질의한 목적은 뭐냐면 그 대추나무가 안성에 또 갑자기 퍼져갖고 대추 농가가 또 많아졌거든요. 그럼 또 가격도 나중에 또 낮아질 거 아닙니까? 생산이 과다되니까. 그래서 멜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좋다 하셔갖고 막 그냥 다 퍼지면 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멜론도 그 달고 고품질이면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액포도 요거는 그 가짜뉴스 측면에서 바로 잡고 싶어서 저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무액포도가 몸에 안 좋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어차피 무액을 처리하는데 지베렐린 그것도 지베렐린, 이제 예. 그 자연계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거든요. 예.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럼 저는 특별히 문제 방송하고 없습니다. 보시는 혹시 분이 계시다면 그 가짜뉴스가 퍼지는 바람에 저도 혼선 좀 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 유용 미생물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 내년도에 415에서 300톤으로 값이 줄었거든요. 축산물 235톤뿐이 안 되는데 이게 특별한 감산한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까? 감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재료비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생산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목표는 조금 적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표를 항상 상회해가지고 생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전특장 세기술 보급이 있는데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 적정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체작물 연구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연구라기보다는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논 타작물 이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다가 이제 타작물을 심는데요. 거기에 이제 모든 작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조합이 있어요. 뭐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 같이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벼수익보다는 조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동계 작물로는 밀 같은 거를 하고요. 밀이나 조사료, IRG 이런 거를 심고요. 하계 작물은 이제 콩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심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작목 자체가 논에서도 이제 조금 논에는 이제 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 습한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을 선택해서 심고 있거든요. 이거 전년도에 또 했었던 건 아닌 거죠? 올해 예, 요 사업은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그 타작물 재배 열의가 높은 생산자 조직 연구회를 하는 거고 개인을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게 단지 사업이라서요. 이게 어느 정도 다 기준이 5헥타 대회입니다. 5헥타면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역에서 이제 몇 분이 모여가지고 단지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농가장자리 배수로 설치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완겨 충전 이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론가요? 글쎄요, 그것도 이제 접목해 볼 만한데 일단은 이제 완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그게 계속 거기 상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후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좀 이제 논재배나 이런 거로 다시 돌아갔을 때 또 그게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쪽에 뭘 집어넣는 거는 조금 깊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구축 시범 사업 하시는 건데 좋은 성과 나서 좀 계속 더 퍼질 수 있도록 잘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605페이지인데요. 거기 기후 변화 대응 과수 기술 보급 시범 지난 24년도에 이거는 진행을 했던 거죠. 작물 수분 스트레스 기반 포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 변화 대응 기술 보급 시범이요. 24년도 4천만 원 있는 거. 605페이지입니다. 네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과수기술팀장 박성국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도비 사업으로요. 이제 올해죠, 24년도에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받은 예산이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그 배정이 안 돼서 이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도비 신청은 했는데 배정이 안 된 건가요? 도비는 늘상 신청을 하는데요. 이 도비도 뭐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8페이지인데요. 그 여기 보니까 농가형 육가공 시스템 구축 시범이 있는데 이게 한 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5농가 이상 한우 1000두 이상인 농가 5농가 이상을 사업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네. 축산 농가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가들이 제 약간 이제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이 섞인 거는 이제 그 민간인들이 이제 그 소비자들이 구워 먹기에 그거를 이제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고가에 거래가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지방질이 거의 없는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단가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농가들이 그거를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가공식품으로 대체를 하면 부가가치를 조금 높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비선호 부위도 그렇게 이제 유통이 많이 되면 선호 부위 그 고가의 소고기도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육가공이라는 게 이것도 전문 분야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식품 제조 허가를 받으면 무난합니다. 네, 시설만 갖추고 그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설도 갖춰서 생산 시스템까지 만들고 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 추진 가능하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전문 분야에서 생산 농가에서 이게 가능할지 저는 약간 의문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차피 이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 및 개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성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